안녕하십니까. 오늘은 AI가 제작한 기업 내 조직 갈등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영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의 갈등 관리 소개, 조직 갈등의 이해, 조직 갈등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 시스템의 효과적인 요소, 갈등 관리 모델, 구조적 갈등 관리 접근법, 조직 내 신뢰 문화성, 갈등 해결 도구와 기법, 의사소통 기술, 리더십의 역할, 교육 프로그램, 갈등 관리 프레임워크 구현, 피드백 메커니즘 구축, 시스템 구축의 과제, 갈등 관리 동향, 핵심 및 요약,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의 갈등 관리 소개. 조직의 갈등 관리 소개의 첫 번째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두 번째, 열린 대화를 장려하고, 세 번째, 교육 및 개발을 한다. 다음, 조직 갈등을 이해해 유형 및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충돌. 갈등은 불분명한 직무 역할과 책임에서 발생한다. 자원 할당, 커뮤니케이션의 격차,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오해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다양성 문제, 목표 정렬 오류, 팀 간의 목표가 다르면 마찰과 대립이 발생. 조직 내에서 중간 관리자와 고위층 관리자들은 어떤 그 직원들에게 미션을 하달할 때 정확하게 디렉션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이 어떠한 일이고 기간을 어떻게 끝내야 되면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조직과 충돌이 생겨날 시에 관리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고 또 그 상대방 측에 충돌이 발생한 상대 측의 관리자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프로세스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 충돌, 성격 충돌 등이 있습니다. 갈등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은 첫 번째, 신뢰 구축.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면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고 투명성이 촉진되며 직원들이 가치 있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더 강력한 관계로 이어짐. 두 번째, 안정성 향상. 갈등 관리에 대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은 명확한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충돌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역학을 안정함으로써 업무 중단을 최소화한다. 효과적인 갈등 관리 시스템의 요소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I는 5개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가이드라인. 두 번째, 교육 프로그램. 세 번째, 열린 소통. 네 번째, 신뢰 구축. 다섯 번째, 정기 평가. 열린 소통은 두말할 것도 없죠. 투명성을 촉진하고 두려움 없이 우려사항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열린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장려한다. 조직 내에서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면 같은 동료나 상사에게 빨리 직언하고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더 큰 불행한 사태로 생기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안정적인 조직 갈등 관리를 위한 모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순서, 인식, 인정, 분석, 의사소통, 협업, 도구, 검토. 총 7단계를 구성을 한 모델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AI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의사소통하고, 협업하고, 도구를 사용해서 갈등 관리를 조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된 전략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고 항상 피드백이 중요하죠.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협상을 배우면 윈윈 협상을 배우면 조직에서 갈등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사고와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갈등 관리 접근법의 이점은 무엇이 있는가? 구조화된 갈등 관리 접근 방식을 구현하면 협업 환경이 조성되고 분쟁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되어 긴장이 완화되고 팀워크가 향상되며 생산성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조직 내 신뢰 문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틀린 말이 없죠. 자, 조직 내에서 신뢰 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열린 소통, 적극적인 경청, 직원 역량 강화, 정기적인 피드백. 항상 지금 반복되는 주제가 있죠. 소주제가 열린 소통, 정기적인 피드백. 모든 수준에서 투명한 토론을 촉진하여 생각과 우려사항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다.
또 팀 구성원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똑같죠? 열린 소통, 적극적인 경청, 공동 목표, 인식, 갈등 해결, 팀 결속력, 투명성, 역량 강화. 갈등 해결을 위한 도구와 기법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예. 정의, 이득, 도전, 권장사항, 사례 요구. 그 다음에 이제 기법으로는 의사소통 능력, 미디에이션 기법, 협상 전략, 팀 단합 활동 이런 게 있죠. 그것을 교차하는 것, 정의와 의사소통 능력, 이득과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무엇이 있고, 권장사항과 의사소통 능력에 교차하는 지점, 사례용과 의사소통 능력에서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갈등 관리를 위한 의사소통 기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가? 사실 좀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있습니다. AI가 좀 이렇게 그 전에 만들어진 PPT를 검토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긁어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불려다 하는 거라 이렇게 앞뒤를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조정하고 그런 능력은 좀 아직까지 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 경청, 인식, 탐구, 해결, 도구, 검토, 조정. 예, 결국엔 갈등 관리를 위한 의사소통 기술의 파이널은 조정이다. 예. 저는 이제 국내에서 기업이나 공무원도 빨리 이런 시스템, 결국엔 고충처리위원회나 노조가 있지만 안 됩니다. 그 당사자들이 노조를 찾아가서 얘기한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간다. 중립성이 담보됩니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내에서의 그 문화가 아직은 하드해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빨리 조기에 조기 확산되는 걸 차단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해서 풀어줄 수 있는 갈등 조정 시스템을 조직 갈등 관리 기구에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갈등 관리에서 리더십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열린 소통. 리더는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열린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장려하여 직원들이 우려사항과 고충을 표현할 수 있도록 투명한 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함. 네, 뭐 어느 거 하나 틀린 말이 없죠. 두 번째, 역량 강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리더는 직원들에게 갈등 해결 도구를 제공하는 권한 부여 전략을 구현하여 팀 구성원이 협력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의무만 주지 말고 일만 시키지 말고 적절하게 권한을 배분해 주는 것, 권력을 나누어 주는 것, 정말 멋있는 리더라고 할 수 있고 21세기에서 조직 갈등에서 리더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뉴스를 좀 접했습니다. 지방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이제 소중한 목숨을 끊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기업도 문제지만 공무원들도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빨리 그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직 관리의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플렉스하게, 리드미컬하고 열린 마인드로. 본인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걸 밑에 사람들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본인이 정확하게 딕션과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니까 욕을 하는 거고 갑질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본인도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갈등관리 기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례입니다. 예시. 갈등관리 프레임워크 구현은 어떻게 하는가? 평가하고 이제 디자인, 훈련하고 구현하고 다시 또 평가, 적응. 1번의 평가는 기존의 갈등 상황과 조직 역학을 평가하는 거고 5번의 평가는 프레임워크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평가지만 내용이 다르죠. 그다음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피드백 메커니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 단위별로 전체 조직에서 정기적으로 인사이트를 수집하고 부서별에서는 부서 간 충돌과 관련된 피드백을 수집하고 팀 기반에서는 갈등 해결에 대한 토론에 팀을 참여하고 개인적으로는 직원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도록 장려. 나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됐다. 예. 항상 그 작은 거라도 성공 사례를 구성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편하게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익명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솔직한 피드백을 본인이 드러나지 않으면 더 정확하고 진실된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갈등을 더 빨리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영, 수집된 피드백을 분석하여 개선 영역을 식별한다.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피드백 메커니즘 2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가, 개시, 촉진, 검토가 있습니다. 갈등관리 체계 구축의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저항,
뭐 어떠한 것이든 간에 새로운 걸 시도하면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은 갈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변화에 저항할 수 있음. 자원 할당. 자원이 부족하면 효과적인 갈등 해결 교육을 방해할 수 있음. 부족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인사조직팀에서 잘 해야죠. 분배를. 예. 교육 격차, 의사소통 문제, 문화적 장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등 관리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 좋겠죠. 조직 갈등 관련 미래 동향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AI는 첫 번째 디지털 도구. 원격 충돌 해결을 위한 고급 디지털 도구를 채택하면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이 향상되고 오해가 최소화되어 안정적인 조직 분위기와 시기 적절한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음. 요즘 해외에서는 그래서 온라인 베이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너무 이런 분야에서 너무 늦어요. 너무 그 고전적인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다. 빨리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 선제적 교육,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갈등 추세와 직원 피드백을 모니터링하면 전반적인 조직 갈등 해결 프레임워크와 직원 참여를 개선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갈등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모범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정기교육, 피드백 메커니즘, 적극적인 리더십의 개입이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요소, 이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호 움직이는 것, 상호 주고받는 것, 워크샵 및 롤플레잉 활동. 기본이죠. 워크숍 실시하고 역할극 활동은 요즘 텔레비에 보시면 상황극이라고 많이 나오죠. 이거 자꾸 연습해야 된다. 연습해서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인터레스트를 확인해보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어떤 스탠스로, 아이 메시지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합의를 만들어야 되고 이 합의된 것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습 자꾸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 퍼실리테이터 안내, 경험이 풍부한 퍼실리테이터를 참여시켜 토론을 안내하고 대화형 세션 중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촉진자를 투입시켜서 토론하고 무엇인가 자꾸 사고할 수 있게끔 만들고 문제점을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훈련시켜야 됩니다. 네. 다양한 관점에서 갈등을 이해는 어떻게 하는가. 각 요소별로 개인, 팀, 조직, 문화, 그것에 대한 원인, 개인과 원인, 팀, 원인, 조직, 원인, 문화, 원인,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린 대화와 솔직한 대화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우려사항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 제일 중요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야 갈등 당사자들이 오죠. 갈등 당사자가 이것들이 구비되지 않으면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예, 안전한 장소, 제3의 장소. 내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새어나가지 않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 이런 것이 담보된다면 갈등 조정은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근데 기존에 하고 있는 고충 처리, 노조를 통한 갈등 처리 안 됩니다. 노조는 힘의 균형이 맞지 않죠. 고충 처리 되게 하드합니다. 예. 알다시피 너무 지나친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풀어줄까요? 심리적인 것들이, 고통이 마음을 물어보나요? 쉽지 않습니다. 예. 갈등 관리와 조직 문화의 연결고리, 향상된 커뮤니케이션, 신뢰 구축, 협업 강화, 문화적 인식.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죠. 예. 내용은 좀 다릅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제목은 갖다 놔도. 분쟁 시나리오에서의 위험 평가는 3단계 위험 식별하고 조직 내에서 잠재적인 충돌 트리거를 인식하여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사전에 해결, 역량 분석, 식별된 충돌이 조직 구조, 생산성 및 전반적인 문화에 미치는 잠재적 결과를 평가, 전략 구현,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갈등 해결 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갈등 관리에서의 법적, 윤리적 고려사항으로는 무엇을 있을까요? 첫 번째, 규정 준수 표준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기밀 유지 관행, 갈등 해결 중에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기밀 유지 프로토콜을 구현하여 직원 간의 신뢰를 조성하고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한다. 이건 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갈등 조정이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갈등 관리 관행에 대한 글로벌 관점.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팀에서 충돌 보건력 구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속적인 지원, 신뢰 구축,
선제적 교육, 열린 소통, 문화적 연계. 갈등 관리 전략의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 만들고 협상 기법을 만들고 협업 전략을 추구하고 충돌을 식별하고 열린 소통을 해서 궁극적으로 신뢰를 구축한다. 결론 및 핵심 요약으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요? 효과적인 갈등 처리 과정, 열린 커뮤니케이션 촉진, 갈등 해결 교육, 신뢰 문화 조성, 정기 평가, 리더십 참여. 총 6가지로 핵심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 관리의 추가 학습을 위한 리소스로는 무엇이 있는가? 교육 프로그램, 갈등 해결 워크샵, 온라인 리소스가 있습니다. 자, 총 33페이지에 걸쳐서 영상을 만들었고 AI가 제작한 기업 조직 갈등 관리 체계 구축에 관련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기업이나 공무원 모든 조직에서 갈등이 없고 갑질이 없고 폭언이 없고 정말 대등한 관계에서 명확하게 수평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빨리 구축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 갈등조정 디자인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